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크 문제집 100점 도전 마무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일요일날 배웠던 내용인데, 문제를 지금 풀었습니다. 솔직히 숙제가 요즘 많아서 그렇게 한 건데, 네, 어쨌든, 네, 문제풀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내용 설명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앞으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집에서 복습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더 동영상도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묘청의 석영촌 농동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네, 절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네, 개경파라고 하는 세력과, 석영파라고 하는 세력이 그동안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 개경파라고 하는 세력을 소위 말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문벌 기록들 중에서도 썩은 기후, 다시 말해서 기구식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석영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히 묘청이라는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묘청이라는 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개경파와 석영파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 자,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신분해방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분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민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래서 원래는 내치킨 출신이었는데, 의대 출신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미 이제 장군이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되니까, 왜, 왕후장 한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장군이 될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을 일으켰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이게 바로 1번의 설명이었었고요. 자, 개경세력 지지를 얻었다. 개경세력. 여기 말하는 거죠. 개경파. 자, 3번 같은 경우는 신라왕조의 부흥을 주장하였다. 사실은 솔직히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부흥운동이라 그래서 나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애매해요.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4번은 자, 풍수질서를 근거로 서경으로 이탈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맞죠? 이게 바로 묘청파죠. 개경파. 그래서 이건 묘청의 서경 이상하기 운동, 서경 천도 운동. 몇 번? 4번입니다. 자, 5번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긴 했어요. 석영청도를 추진하여까지는 맞는데 문벌기족 사회가 붕괴하였다는 아니죠. 몇 번?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의 공통점을 고르는 문제죠. 자, 그래서 만정이라는 거, 최충원의 부하였었죠. 최충원의 노비. 전주 관노비의 공기, 망할놈, 작은 망할놈의 공기. 다 뭐죠? 1번, 신분해방 운동이었죠.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번. 다 보이나요? 1번.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표 외에 가식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9번을 씁니다. 몇 세기 때 있었던 일이다? 네, 12세기 때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네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 개혁운동 이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무신이 있었던 세력이었죠.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과 2번과 3번과 5번 물론 무신정통과 함께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던 사건이 있었죠. 몽골 서기 쳐들어왔었죠. 여기서는 몽골과 쳐들어왔던 내용을 광고를 내겠습니다.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자, 윤과는 몽골과의 항상 위협 변화를 편성하였다. 말 틀렸죠? 자, 몽골이 아니라 누구 말한다? 몽골이 아니라 여진족을 말하죠. 일단 시기적으로 이거는 자, 11세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신정기 이전의 일이라고요. 당연히 몇 번? 4번이다. 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공문학이라고 중요한 거 그동안 배웠었죠?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 이제 몽고한테 아부하는 몽고 우쭈우쭈파 무슨 문세조?
건물주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었던 그림이 있었죠. 바로 누구? 공민왕입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크게 말하면 원래 뭐가 있었죠? 자, 필기합니다. 자, 공민왕의 정책은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일단은 왕권을 강화해서 특히 건물주조로부터 힘을 더 길러서 뭔가 왕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실시를 계획을 하겠다 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고, 그 다음에 일단은 국민왕은 원나라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원나라에 저항하는, 원나라에 반대하는, 대항하는 흐름, 뭐라 그런다? 원나라에, 다시 말해서 몬나라에 반대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자는 흐름, 반원자주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고르는 건가요? 여기서는 요걸 고르는 거네요. 반원자주 정책을 고르는 문제였네요. 그러면은 몇 번일까요? 일단은 정방 폐지, 정방 폐지는 사실은 그동안 개인 사병, 무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병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정동행성 있었죠.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게 몽고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 만들었던 그런 간섭했던 기부입니다. 세 번째, 쌍성총관부 공격.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천령이라고 하는 동해안 북쪽에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얻은 겁니다. 그 영토를 획득한 사람, 몽골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들이 몇 번? 따라서 3번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민 변전 동안 문영. 이거 마찬가지로 뭐였나요? 이거는 왕권 강화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권 강화는 기억리을, 반원자주 정책은 니은 디귿.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사 이번 능력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서 배울 2학기 중간고사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두 가지 고르는 문제 잘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같은 사회 문제의 결과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건물수속이라는 말 뭐가 미칠까요? 자, 건물수속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밑줄치겠습니다.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고리대를 갖지 못한 양민을 노비로 삼았다. 밑줄을 쫙 쳐주도록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자, 건물수속 애들은 땅이 되게 많았지? 그래가지고 땅의 크기가 상계동, 공릉동, 이런 동의 크기가 아니라 땅의 크기가 무슨 강원도, 충청도, 땅의 경계가 무슨 강과 강, 산과 산,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던 그런 소위 말하는 라티푼디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토지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따라서 이렇게 저 건물수적을 갖고 있었던 사회 결과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몇 번이다? 자연스럽게 건물수적 애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 농사지었던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였다. 왜? 쓰세요. 그동안 농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쵸? 원래는 농민의 역할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그런 원래 역할이었었는데, 건물주족에 의해서 그런 역할이 이제 침해에 당한 거죠. 몇 번? 14번에 3번입니다.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된 것을 대신하여 고종 때 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자, 어디냐면은, 자, 결정적 힌트가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맨 세 번째 줄에 있는 합천해인사 동그라미. 합천해인사에 있는, 자, 몽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부처님 말씀책. 뭐라 그런다? 8만 대장경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어떤 건지 알죠? 선생님 열심히 설명했던 거. 원래는 프랑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KTX 만들 때 떼제역 하면서 했던 거, 그런 설명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용산에 이제 비밀박물관에 있다고요. 그쵸? 책 이름 뭐라 그런다? 심체요절. 책 이름이 물론 약간 어렵긴 한데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다양하게 볼 겁니다.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이해 알아주도록 합니다. 언제 뺏었다는 거 기억나죠? 어느 사건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 쳐들어갈 때 뺏었던 사건. 무슨 인양요? 병인양일 때 없어졌다고. 알죠? 오케이.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말 공무원세족과 신인사들과 싸운 그런 흐름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사실 이거 문제, 자, 바꾸세요. 자, 사실 답이 정답 몇 번이냐면 사실 3번인데요. 원래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 말 있죠? 검은색으로 적혀있는 글자를 바꿔서 신진사대부라고 쓰시고, 오른쪽에는 표 있죠? 신진사대부라는 글자를 뭘로 바꾼다? 권문세족으로 글자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1, 2, 4, 5번 같은 말입니다. 자, 3번 고쳐볼게요. 3번 어떻게 바꾼다? 보수란 말이 반대로 진보 세력. 개혁을 열심히 주장했던 세력이었고요. 반대로, 자, 개혁 세력이 아니라 무슨 세력이었다? 정치 뭐 열심히 해. 적당히 해. 그냥 이 상태 유지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수라 그래요. 몇 번? 그래서 25번은 3번입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리 뭐라 그러죠? 이성계 쓰세요. 이성계 밑줄 치시고 뭐라 그런다? 새로운 장군 세력들.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애들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사건. 무슨 화도 유턴이라 그런다? 묘하도 유턴이라 그러죠. 그렇죠? 다음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자, 고려 후기 밑줄 친 부분의 주장을, 잠깐만요. 선생님 30번 먼저 할게요. 몇 번이죠?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신진사대부 몇 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죠? 답은 5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밑줄 친 부분의 주장을 실행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정치 세력 동그라미 칩니다. 과연 누구일까를 모르는 문제인데, 자,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번에 개혁으로 땅을 협파, 개혁하여서 풍속을 바로잡겠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사점을 협파한다. 밑줄 치시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전시과라는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과정법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1391년, 이제 신진사대부 애들이 공문세족의 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혁이었었죠? 자, 따라서 이번 문제는 뭘 고르는 문제다? 신진사대부의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몇 번이죠? 답 5번. 그래서 신진사대부 애들은 성량을 받아들였으며 무인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런 말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0번에 5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사실은 이게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내용인데 중요한 핵심적 문제만 뽑아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복습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문제 숙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